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오늘부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유용한 정보를 영상으로 담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제 영상이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앞으로 강의 계획과 2차 시험을 위한 효율적인 공부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제 영상은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큰 틀에서부터 문제풀이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에 대하여 다루는 시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보험의 한 종류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 보상인 보험금이겠죠. 농작물 재해보험을 다루는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보험금을 산정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이라는 본질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단계별 표본조사의 데이터로 얻어지는 세세한 부분까지 이어가는 그 체계의 이해를 주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할까 합니다. 1번 강의 계획부터 보시면 먼저 큰 틀에서의 접근, 그리고 보험금 산정 공식의 이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접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제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는 그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보장 방식으로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금이 가장 유명한 공식이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죠. 요것이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값, 피, 자라고 해서 다 외우고 계신 공식이죠. 이 가장 큰 위체계가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틀에서의 접근이라는 게 이게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에서부터 이제 접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랑 자기부담 비율은 주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주어지는 수치를 그대로 쓰면 되고,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피해율이거든요. 그럼 이 피해율을 따로 빼서, 자, 피해율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 값을 다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어 주면 이것이 이제 피해율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평년 수확량이나 미보상 감수량은 나와 제시되는 수치나 아주 간략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값이고, 우리가 계산기를 또 두드려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은 역시 수확량이죠. 이 또 수확량을 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수확량이라는 것이 이거 품목에 따라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을 채택하는 그 품목에 따라서 약간씩 그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베이스 기초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수확량 더하기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로 열고 기수학 면적 플러스 타작물 면적 플러스 미보상 면적.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수확량을 구하는 기본 베이스는 다 이 바탕이거든요. 다 이 바탕이고, 여기서 위에서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면적,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뭐 기타 기수학 면적, 타작물 면적, 미보상 면적, 이것들은 제시되는 수치를 통해서 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곱하기 정도, 수치 정도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것도 있고,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거든요. 그럼 요것을 이렇게 빼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이 수확량이랑 마찬가지로 수학감소 보장 방식을 채택하는 그 품목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이 수확량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베이스, 그 기초는 다 동일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그 손해평가사 이론서 있잖아요. 그 이론서에 아주 세세하게 아주 길게 뭐 설명해 놓은 내용이 거의 대부분은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뭐 현지조사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서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나가면은 단위 면적당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면적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수확량이라 그랬으니까 무게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표본 뭐 조사 대상 면적이나 뭐 실제 경작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표본 구간 수를 정해요. 표본 구간 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표본 구간이 4군데다. 이러면 이 4군데 가가지고 뭐 이랑 길이 방향으로 몇 주, 또 이랑 길이 방향으로 뭐 몇 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작물들을 수확을 해서 무게를 재고, 또 이 표본 구간들의 이랑 길이 방향으로 몇 주 길이, 그리고 고랑 길이, 이 두 길이를 구해가지고 이 면적을 구해요. 그러면은 보통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무게 나누기 면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 몇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겠죠. 요게 나오면 이제 보험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보험금까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면은 이거를 집어넣어서 수확량을 구하게 되고, 수확량을 구하면은 평년 수확량에 수확량을 빼서 또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해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어주면 피해율이 되고, 이 피해율이 구해지면은 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고, 이게 이제 큰 체계거든요. 보험금, 피해율, 보험금, 피해율,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제작하는 이제 기본 틀은 다 이런 식일 거예요. 먼저 이 보험금을 구하는 그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피해율,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 강의 방식을 채택하게 됐냐면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던, 저도 이제 시험을 봐서 손해평가사가 됐을 거니까 제가 공부하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좀 많은 분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 있잖아요. 뭐 수치들, 일한 길이 방향으로 몇 주, 고랑 길이는 어떻게 재고, 또 여기에 뭐 별을 좀 예를 들면 뭐 로스율은 몇 프로, 함수율은 또 뭐고, 뭐 요런 것들부터 먼저 막 외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헷갈려 가지고, 이걸 내가 지금 왜 외우고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왜 지금 어디에 쓰려고 이걸 외우는 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면은 문제풀이의 해답까지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험금, 피해율, 수확량, 그리고 단위 면적 땅 수확량, 이 체계가 잡히면은 내가 지금 이걸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구하는 이 값이 어디에 쓰이는지, 여기 중에 어디에 쓰이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뭐 암기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 구조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그 부장 방식에 따라서 조금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이 큰 틀에서 이제 이 네 가지, 그래서 제 강의는 앞으로 이런 보험금이라는 가장 큰 틀에서 점점 세부적으로 마지막엔 이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는 이 순서까지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먼저 시켜드린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뭐 양방으로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계산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다. 이게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계산 그 산수적인 차원에서 이제 다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수학적으로 뭐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단순히 요 부분인데 이 체계가 좀 막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단계 체계를 이해 못해서 산식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어디에 넣어서 써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제 체계를 잡지 못하니까 문제풀이의 해답까지 이어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영상은 뭐 단순히 이론서를 읽어주면서 뭐 이런 거에는 뭐가 있고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강의 영상은 아니고요. 좀 핵심만 짚어가지고 핵심 위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가장 써먹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세 가지고요. 나머지는 뭐 이번 시간 관리, 매일 학습 시간을 배정하고 뭐 주간 목표를 설정하고 뭐 월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 다 뭐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의지력 있게 노력을 하느냐 그 차이인 듯 하고, 3번 학습 방법,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능동적 학습.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공부할 때도 정말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비율로 봐도 수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수동적으로 하면은 내 걸로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그냥 이 내용이에요. 공부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수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막혀도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 설명을 듣고 또 단순히 암기만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그 막상 시험장 갔는데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내가 미리 좀 공부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제풀이에 접근을 할 때 최대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정 안 되겠으면 이제 물어봐야죠. 근데 최대한 내가 노력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내용이 스스로 본인한테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시험장 가서 공식이 생각 안 나서 문제를 못 푸는 뭐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되겠죠. 뭐 이 복습 및 요약 정리, 그리고 뭐 그룹 스터디의 활용, 복습이나 요약 정리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이건 뭐 모든 공부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 자세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룹 스터디 활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주변에 같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분일 것 같고, 커뮤니티를 좀 많이 활용하세요. 커뮤니티. 어디 무슨 카페나 뭐 이런 데 가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내가 잘 몰랐던 부분도 내가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서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좀 더 단단하게 다지는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많이 추천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기 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이 4월 말일이니까 시험이 8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일로 알고 있는데 8월 말일 그러면은 5, 6, 7, 8 한 4달 정도 지금 남은 거예요. 4달 정도. 그리고 이때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냥 주구장창 뭐 집에서 공부만 한다 그러면은 한 4달 동안, 그러면 진짜 체력적으로 소모가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루 무리해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은, 이거 제가 공부할 때도 제 경험담인데, 한 4월 한 중순경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정말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되게 생소한 내용이기도 했고, 초반에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밤을 새면서까지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날밤 새고 나니까 한 2, 3일을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 3일을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적인 생활 패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건강이 중요해요. 뭐 특별하게 뭐 어디를 다쳐가지고 아픈 경우는 좀 뭐 드물다 그러더라도, 내가 운동 안 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어디가 아파 버리면은 또 며칠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 또 루틴들이 또 깨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서 말씀드린 이거 규칙적인 생활 패턴, 그리고 내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케이스라, 일단
퇴근하고 나서부터의 일정은 좀 세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를 하고 잠깐 뭐 운동 겸 휴식 겸 해가지고 좀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 해소. 이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전에 2차 공부까지 마쳤었어요. 2차 공부까지 마친 상태여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2차 시험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시험 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도 한 5월경에 1차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저도 한 4달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5, 6, 7, 8 한 4달 정도 기다렸는데 한 뭐 2달 정도는 2차 시험 준비를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나머지 2달 남겨놓고 이게 좀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를 반복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겹더라고요. 너무 지겨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좀 약간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어요, 저는. 그런데도 그 전에 뭐 공부했던 양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은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에 몰입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공부만 하시다가 저처럼 또 지겨워가지고 나머지 한 뭐 마지막 페이스를 달려야 할 구간에서 좀 페이스 조절에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빽빽하게 하루하루를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할당하지 말고 좀 중간중간에 잠깐 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좀 듣는다든지 뭐 가볍게 걸으면서 좀 산책을 하신다든지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방출하는, 공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좀 방출하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영상 지금 제일 첫 번째 영상을 만드는 거라서 좀 혼자 떠드는 게 쉽지가 않네요. 혼자 떠드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 지금 뭐 강의를 시작한 게 아니라서 지금 초반에 앞으로 제 강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고, 지금 다음 영상 제작은 지금 뭐 초안은 다 작성해 놨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적과점부터 그리고 가축 그리고 종합가수 그리고 논작물 그리고 밭작물 그리고 원예작물 그리고 시설. 이 시설은 뭐 비가림, 뭐 해가림, 원예시설 전부 묶어가지고 한 번에 강의할 거고요. 뭐 비가림, 해가림, 원예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거는 전부 다 몰아서 한꺼번에 할 거고요. 이 논작물이랑 밭작물, 원예작물은 굉장히 뭐 한 강의 영상으로 뭐 몇 개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쉬운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만 한 6월? 5월 한 달 동안 요것만 완벽하게 마스터해도 나머지는 뭐 한 달 정도면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한 3달 정도 공부를 하고 나머지 한 달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뭐 합격하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 그 강의는 그 다른 강의들하고는 좀 다르게 단순하게 뭐 이론서를 읽어주고 이거 뭐 평면 수학량이 뭐고 조사 대상 면적이 뭐고 뭐 고사 주수는 뭐고 실제 결과 주수는 뭐고 뭐 미보상 주수는 뭐고 뭐 적정 표본 주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뭐 또 뭐 있잖아요. 그 유과 타박률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뭐 이해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런 거는 이론서를 읽으면서 혼자 습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가정을 하고 저는 이제 아까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차츰 단계별로 이렇게 체계를 잡는 위주로 강의 영상을 찍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적과전에 대한 영상이다 이러면은 미리 한두 번 정도 이론서에 있는 적과전 파트를 좀 한번 훑어보시고 아 적과전에는 뭐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뭐 착과감소보험금이라는 게 있고 과실손해보험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적과라는 작업을 실시한 전후로 나뉘어서 다르게 지급이 되더라.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알고 오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2, 3일 뒤에 적과전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강의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좀 다음에 뵙겠습니다.